네, 안녕하세요. 스타 명언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는 블러썸 멘트의 지영주 대표고 네, 소설 쓰는 김중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코너의 첫 번째 시간 청해 작가님께 많은 분들이 열광해 주셨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15년간 한 직장에서 기자로 입사를 하셔서 편집장이 되신 우리 갓생 사는 직장인 시내21 편집장 송경원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21 영화 주간지 시내21의 송경원 편집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편집장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차인데 아직 일이 안 붙어요. 이 편집장이란 말이. 제가 전반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늦은 사람이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리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장이나 약간 뭐 이런 쪽을 원했기 때문에. 저의 꿈은 선임 기자입니다. 선임 기자. 업무에서 약간 배제된 상태에서 배제된? 제가 쓰고 싶은 글만 쓰는 늘 제가 쓰고 싶은 종류의 글만 생각하고 살다가 세상에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는 시내21 송경원이라고 합니다. 편집장이 되면 글도 글이지만 어떤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장사라든지 그런 것도 신경을 조금은 써야 되죠. 그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전체 업무에서 절반 이상이 다른 제가 몰랐던 사실 옆에서 계속 봐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싶었던 일이 엄청 많구나라는 걸 막상 경험해 보니까 알 것 같고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렇게 모인 게 되게 오랜만이고, 예,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무비썸이라는 저희 코너가 있어서 2015년, 16년부터 이제 모여서 얘기했던 사이였고, 그때도 이제 우리가 찍으면서 얘기했었죠. 언젠가 첫 책이 나올 것이다. 책을 만들게 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역사적인 그 첫 인터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희가 이제 명언재단소 안에 있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송경원 편집장님이 늘 생각하고 계시는 한 가지의 문장 또는 뭐 좌우명, 뭐 명언 중에서 골라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네, 뭘 골라오셨을까요? 제가 죄송한 말씀과 함께 전제를 먼저 깔았는데 저는 약간 명언이나 한 줄 이런 거 잘 안 믿는? 안 믿는. 혐오하는? 네. 뭔가 이렇게 한 줄로 정의된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래서 영화평할 때도 20자평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명언들을 뭐 좌우명 삼아서 늘 되뇌거나 아니면 생각하거나 뭐 이런 거를 거의 안 해요. 근데 그 질문을 쫓아와서 딱 떠오르는 말이 뭐 있나라고 생각해 봤더니 한두 개 정도는 있더라고요. 근데 한두 개가 다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약간 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즉각적으로 떠오른 거는 이동진 평론가님이 네. 언젠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 중에 하루는 성실하게 인생은 되는 대로 되는 대로. 그 말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왜냐면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사니까? 내가 못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구나 싶어서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럼 저한테 정확하게 좀 반대로 사시는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반대로 사는 것 같아요. 진짜로? 반대가 어떻게, 반대가 뭔데? 하루하루는 되는 대로 사는데 돌아보니까 성실하게 사는 건 말이 돼요? 하루는 되게 되는 대로 그냥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은데 크게는 지향점은 늘 있었던 것 같고 희미하게 그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정도의 방향성만 가지고 저는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화 기자, 영화 평론가, 영화 잡지사 편집장으로 있잖아요. 네, 한 번도 제가 영화를 뭐 일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말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별로 없고 저는 그냥 뭐가 됐든 글을 써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아주 희미한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게 조금씩 좁혀져서 좀 다르게 얘기하면 가능성이 점점 닫히면서 지금은 영화 기자, 영화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기본적으로 나이 드는 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무수한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씩 닫히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구나 해서 이제 한 우물을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라와 주셨던 글이 그 이동진 평론가의 말도 있지만 다큐멘터리 3일을 또 좋아하시나 봐요. 거기 나왔던 서민들의 인생 분기점 구로역 편에 나온 한 청년의 답. 야, 이런 걸 적어 놓는다는 건, 야, 명언을 되게 좋아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성공한 사람이 아주 멋진 명언들. 우리는 그런 해답 같은 한 줄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찾고 사례들이 아주 개별적으로 특수하게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전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은 또 적용되는 시기가 있고 다른 타이밍에 다른 말이 필요하기도 해서
그런 명언집이나 아니면 그런 삶의 솔루션이나 아니면 뭐 이런 가이드북, 글쓰기 방법론. 근데 그런 책들 보면서 늘 하는 생각이 이 책에 담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들이 나한테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오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그 책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글을 잘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명언을 듣는 것도 명언으로 내 어떤 기준점을 삼아야지, 나의 길에 가이드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한번 읽어주시죠. 기차를 타고 갈 때 뒤를 돌아보면 고비고비 져 있는데 타고 갈 때는 직진이라고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굽이 져 있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냥 취업 준비생 같이 생기신 분이 뭐랄까 이거 약간 삶에 달관한 사람의 얘기처럼 그쵸, 들리기도 그쵸. 하잖아요. 근데 일찍 나가면서 하는 말이 하루하루 되게 열심히 사는 분이 하는 얘기라서 앞에 말을 반대로 사셨다. 그런데 뒤에 이 얘기랑 거의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대충대충 이렇게 살았는데 뒤에 연결돼 보니까 쭉 한 줄의 길이 나오더라라는 말씀 같아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한 줄의 길이 되게 멋있게 나오면 좋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비관적인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뭔가 부정적을 찾는 사람이라 특정 시기마다 꼭 점검을 해요.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았는지, 요 몇 년 어떻게 살았는지를 타고난 편집장이신데요? 분기마다 점검하는 거면? 그거를 그렇죠. 안 되돌아보면 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루하루를 너무 대충 살다 보니까 점검의 기간. 돌아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작가님 계속 돌아보시잖아요, 매일매일. 안 돌아보면 되죠. 오! 저 일기도 안 쓰고 안 돌아와요. 죽기 전에 한번 돌아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치면 거의 과거를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늘 돌아보는 쪽이 저의 약간 포지션인 것 같고 목적지향적이나 내가 저기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크게 하진 않았고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잊지 말자라는 쪽이라서 궤적들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강박이 좀 있습니다. 이 책을 봐도 이 신영철 평론가가 이 추천사에 그런 말도 적어놨는데 시간의 현상학이라고 표현했고 유독 글들을 보면 시간에 대한 영화들도 많고 시간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시간의 현상학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도 있고 시간의 현상학은 이거한 것 같아요.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계속 암실에서 돌아보면서 이때는 내가 뭐 했었지, 이때는 뭐 했었지 하면서 계속 지난 시절을 현상해보고 있는 듯한 느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책 전체가 어쩌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관된 어떤 태도인 것 같긴 해요. 2024년 6월에 송 편집장님의 첫 책 나왔습니다. 작가란 타이틀 하나 더 추가를 하셨는데 네, 책을 출간하고 나니까 어땠는지 그리고 이 책이 어떤 독자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이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띠지 같은 거 광고할 때 15년 만에요. 네, 네. 그걸 들으니까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15년 맞아요. 이게 그 정도였나 네. 싶기도 한데 네. 맞죠. 시간으로 따지면 그 정도 걸렸고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평론가라는 걸 받아들일 때도 한 3, 4년 걸린 것처럼 이 책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정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 쓸 때는 한 글 한 글 되게 정성을 다해서 썼는데 지나고 보니 아쉬운 것도 있고 민망한 것도 있고 내가 영화를 보는 형태나 태도가 바뀌었다는 궤적들이 보여서 영화 몇 편을 그냥 대하다 보니 저는 그냥 똑같은 글들을 써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름대로 어떤 궤적이나 아니면 태도나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쯤에 한번 정리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용기를 내서 묶어봤고요. 특별히 이런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 책에 대해서 라고 생각하신 독자층이 있으세요? 모가 좀 특이한 게 영화 제목 하나 안 붙였어요.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곡성을 내가 알고 싶어 라고 해서 이 책을 보시는 건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개별 영화에 대한 친절한 해설서나 정확한 설명서는 아니에요. 15년 동안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글들이고 저는 영화 볼 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글들이 대부분은 그 영화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해설서라기보다는 같이 대화해주는 영화 옆에서 그런 글들이었거든요. 때로는 그게 시였을 때도 있고 소설이었을 때도 있고 한데 그런 약간 같이 대화 나누는 사람 네. 이 영화 옆자리에서 같이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영화 보고 그냥 수다를 떨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책에 약간 옆에 같이 앉아서 수다 떠는 정도의 역할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책 표지는 직접 고르신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되게 편집자님께 감사한데 이만큼 원고를 그냥 던진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해주십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던진 원고 버전에 한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아, 중에 그래요? 골라주신 거예요. 근데 고르면서 이제 편집자님이 나름대로 어떤 스토리와 배적들을 좀 찾아주셨고 네. 그리고 한 편을 딱 골라서 이거로 표지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제일 애정하는 영화여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 영향을 미치는 영화였는데 그걸 마침 골라주셔서 어쩌면 이 편집자님이 저 약간 첫 독자 같은 느낌이신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전하고 싶어하는 의도를 되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의도가 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된 것 같아서 읽혔구나.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신영철 평론가님 추천사도 말씀 주셨지만 약간 평론가들 기분이 이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읽으니까 내가 쓴 글보다 훨씬 그럴듯한 해석과 평론을 해준 거야, 누가 베이징에 나를 해서. 붙여줘서 네. 막상 이 책에 있는 글들 고를 때도 그 생각 못 했거든요. 큰 대주제를 잡아주셨잖아요. 시간 현상학이랑 카메라의 활용문. 네네. 아 말로 설명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새삼 깨달았어요. 저. 기자님이 지금 영화를 늘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고 계셨는데요. 이번에 이 책 보면서 뭔가 개별적인 영화들 얘기를 우리가 맨날 했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색깔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예, 그냥 기자님만의 색깔? 평론가님만의 색깔? 같은. 그 작가님 색깔이신 것 같고, 예. 저는 되게 희미한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러셨는데, 오히려 책을 전체적으로 한 권으로 묶어놓고 나니까 색깔이 되게 진해지는, 선명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1914, 1914.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걸 어떻게 반대로 하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야구할 때 나온 말이잖아요. 네. 영화 퍼펙트 게임에 그 최동원 감독이 족자로 선배로부터 받는 게 1914, 1914. 야, 공 하나에 죽고 공 하나에 산다. 이런 의미죠. 이게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쌓이니까 결과가 된 거고 뭘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네. 순간순간에 모든 걸 다 바친다. 네. 이 잡지사 일하면서 늘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매주 만드니까 사실 매주 욕심이 나거든요. 근데 매주 그렇게까지 퀄리티를 높이지 못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면 선배가 해준 조언 중에 정말 힘이 됐고 이걸 목표로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할 타자라도 해라 였거든요. 매번 풀스윙을 하려고 하니까 네. 한 번도 제대로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한 달 이 사이클이라고 하면 한 달에 4번 만드니까 4번 중에 아니면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자기가 만족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피드백이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으면 엄청나게 잘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약간 잡지사 버티게 되는 동력이기도 했고 엄청 힘이 됐습니다. 그럼 일맥상통하게 지금 세 개를 전부 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는 또는 그때그때는 덜 집중하는데 지나고 나서 큰 그림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되게 반대로 멋진 그런 문장 하나가 나올 것 같거든요. 하루하루는 대충대충 살았지만 내가 큰 그림을 굉장히 멋있게 그리는 사람이야. 뭐 이런. 하지만 이건 명언 될 수 없는 게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서 인생이 대충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운이 되게 좋아야 돼, 그건.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7개월 동안 편집장을 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몇 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3화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아니, 이게 약간 내가 기사를 쓰지 않으니까 좀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주로 보게 되니까. 네. 오늘 송경원 편집장님 모시고 스타 명언 인터뷰 2번째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송경원 편집장님 명언록이 탄생한 것 같고요. 책 얼룩이 번져 영화가 되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용 가치가 굉장히 충분한 그런 책이니까요. 책 한 권 딱 이렇게 꽂아 두시면 영화를 한 10,000편 정도 본 것 같은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네, 고맙습니다. 최애 감독. 저는 한국 감독님 중에는 감독님을 오. 얘기할 수밖에 없는.